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오늘은 2022년 7월 22일입니다. 오늘로부터 5000일 전이면 2008년 11월 14일인데요.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죠? 위키피디아에 검색 한번 해보죠. 1월에는 2000 냉동창고 화재 사고, 2월에는 숭례문 방화 사건, 4월에는 대한민국 최초 우주비행사 탄생, 5월에는 소설가 박경리 선생 타계, 8월에는 베이징 올림픽, 리먼 브라더스 파산. 와, 맞다. 엄청난 사건이 있었네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와, 이 사건이 2008년을 호황의 2000년대와 불황의 2010년대를 구분하는 기점으로 만들어버리기까지 했잖아요. 그 외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 개인적으로는 가장 애정하는 아티스트 아이유 양이 데뷔하기도 한데요. 그로부터 5000여일이 흐른 지금 어떤가요? 많이 변한 거 느껴지시나요? 별로죠. 근데 사실 많이 변했어요. 그러면은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으실 모바일 테크놀로지, 여기로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큰 걸음을 뗀 제품인 애플의 아이폰 3GS가 2009년에 출시됐습니다. 그때부터 변화의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이듬해인 2010년에는 아이패드가 세상에 나왔고요. 같은 해에 삼성전자에서는 갤럭시 S 출시, 2011년에는 4G LTE라고 불리는 3세대 이동통신 롱텀 에볼루션이 상용화됐어요. 그 사이에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들도 보급이 됐고, 얼마 전인 2018년에는 5G 서비스가 첫 전파를 발사했어요. 그리고 그 즈음에 코로나19까지 겹쳐서 모든 분야의 비대면 형식이 적용됐고, 우리는 그 인프라의 막강함을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와, 숨차죠. 아니, 아까 2008년 1년 동안 일어난 일 얘기하는 것보다 15년 동안 일어난 일 얘기하는 게 더 숨차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00일 후의 세계입니다. 2022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한국경제신문, 저자는 케빈 켈리, 페이지 수는 276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로부터 5000일 후인 2036년 3월 27일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핸드폰 바꾸겠죠. 농담이고요. 지금껏 우리가 빠르다, 놀랍다, 멀미난다 이런 말들 늘어놓고 있는 동안에 누군가는 그 속도에 속도를 더하면서 산업의 중심으로 뚫고 들어가서 세상을 지배해버렸습니다. 이른바 가파. 미국의 4대 빅테크 기업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을 묶어서 이루는 말인데요. 이들의 2021년 말 기준 매출액이 1452조 원. 대한민국 GDP의 72%나 되는 금액입니다. 대단하죠? 이들은 IT 관련 기업, 테크놀로지 관련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있기 전에 비슷한 업종의 기업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미 세상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있었죠. 이들은 그 위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서 5000일 만에 그들을 밟고 올라서 버렸습니다. 이전에 있던 기업이라고 하면 컴퓨터를 만들고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 IBM, 마이크로소프트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들에게 1세대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붙여준다면 스마트폰을 필두로 우리 삶에 스며들기 시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기반 기업을 2세대 플랫폼 기업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이들이 바로 가파예요. 이들은 이미 존재하던 인터넷, 컴퓨터라는 판 위에 올라서서 우리의 생활 방식과 업무 방식, 가치관까지 완전히 재정립시키면서 새로운 승자로 우뚝 서버렸죠. 그렇다면 앞으로 5000일 후에는 어떤 기업이 2세대 플랫폼을 밟고 올라서서 3세대 플랫폼의 패권을 거머쥐게 될까요? 이미 속도는 빨라졌고 거기에 가속도까지 붙어버린 상황인데 말이죠. 우리는 이쯤에서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마인드를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무턱대고 손 놓고 있다가는요, 막상 부딪히면 당황하게 되거든요. 요즘에 어디를 가나 만날 수 있는 키오스크, 어려워하는 분들 많죠. 그걸 가지고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반대로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논쟁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5000일 정도가 지나면 지금 내 키오스크 잘 다루는 세대들도요, 새로운 어떠한 기술 앞에서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팩트예요.
뭐 지금 키오스크 못 다루시는 분들 젊었을 때부터 뭐 기계치였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도 미리미리 마인드를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 책의 저자인 케빈 켈리는요, 세계 최고의 기술문화 전문 잡지라 불리는 와이어드를 창간하고 편집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테크, 인터넷, 디지털 미디어 등을 소개하는 매체인데요. 다른 매체와의 차별점으로는 이 발전 및 변화의 현장을 단순히 기술하고 홍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에 대한 사유를 촉발시켰다. 요겁니다. 깊이가 있다는 거죠. 뭐 인터넷 공간에서의 시민권 문제라던가 발언의 자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는데요. 그 잡지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저자다. 그 저자가 예리한 분석과 통찰을 담아서 책을 썼다. 믿고 볼 수 있겠죠? 세계 최고의 부자 명단을 보면요, IT, 테크놀로지 관련 기업인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익히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이름들, 빌 게이츠, 마크 조커버그, 제프 베이조스, 레리 페이지, 거기에 김규범 이름 석자. 인터넷이라는 플랫폼이 생겼을 때의 승자와 SNS라는 플랫폼이 등장한 후 5천여의 일이 흐른 지금의 승자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저자는 다음 5천일 후의 승자는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기업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파라 불리고 있는 이 거대 기업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물러나게 될 것이며, 어디선가 작은 규모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소규모 기업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패권을 거머쥘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제3 플랫폼 시대의 승자. 이들은 AR 기술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러월드라는 개념을 등장시킵니다. 미러월드라는 개념은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을 해도 이해가 됩니다. 현실 세계를 거울로 비췄다는 거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이나 라이언 레이놀즈 주연의 프리가이를 생각하면 쉬운데요. 두 영화를 모두 안 보신 분이라면 요거 VR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쓰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안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얘기를 소설로 쓴 은빛나라라는 소설도 있는데요. 재밌어요. 카드통에서 시청해 주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게 앞으로 큰일을 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세분화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VR 같은 경우에는 요 고글 속 안에, 바깥 세상이 보이지 않는 이 고글 속 안에 펼쳐진 그 세상 안에 한정이 되고 있는데요. 저자가 더 힘을 주고 주장하는 AR 같은 경우에는 요런 안경에 정보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요런 포켓몬 고 게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해보셨으면 검색해보세요. 포켓몬 고. 아무튼 이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활동을 확장시킨다는 것, 이 얘기인데요. 여기에 AI가 힘을 더하는 겁니다. 저자는 이 AR 기술이 앞으로 5천일 후 세계의 중심에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지금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SNS의 뒤를 이을 가장 유력한 플랫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정말 5천일 후에는 어떤 테크놀로지가 세상을 지배할까요? 궁금은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더 덜어드리고자 테크놀로지에 관한 예측을 세분화해서 몇 가지 더 제공을 합니다. 빅테크, 하늘을 나는 자동차 UAM, NFT,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요. 각각의 항목에 관한 저자의 생각이 아주 잘 담겨 있고 하나하나에 대한 통찰과 전망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저자가 주장하는 말은 뭘까요? 우리는 왜 이 책을 읽어야 될까요? 뭐 이런 기술이 올 테니까 준비해라? 고작 이 정도였다면 제가 영상까지 만들어서 추천 안 하죠. 이 저자의 기본 마인드는요, 미래에 대한 긍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희망이에요. 우리는 보통 소설이나 영화 등 매체를 통해서 미래의 어두운 면이나 뭐 AI가 고도화된 과학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동시에 그 이상의 장점도 많다는 것. 양날의 칼과도 같은 효과. 이게 비단 AI와 같은 신기술에만 국한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양날의 칼이라는 말 자체에 나오는 칼도 좋은 점, 나쁜 점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는 않더라도 한 번쯤은 긍정적인 미래의 모습도 상상을 해보자. 그래야 발걸음을 떼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다가올 미래라면, 어차피 우리가 다룰 기술이라면, 어차피 현실이 될 것이라면 좋은 점도 나쁜 점도 다 들여다보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책은요 마무리가 정말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책 읽을 때는 처음에는 이걸 단점이라고 소개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장점이더라고요. 뭔 얘기냐면 매우 관념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이 테크놀로지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계속해서 추측, 예상, 전망 이런 것들만 늘어놓더라 이거죠. 베이스가 될 만한 구체적인 기술이나 근거가 없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이 고전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알 거예요. 사월이 아빠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출신이라는 거.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 책을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건데요. AR 같은 경우에는 이 눈에 쓰고 있는 글래스가 세로로 세워져 있는 상태로 세로로 되어 있는 세상을 보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GPS는 가로로 되어 있는 아규먼트 값을 던져주는데요. 이걸 보기 좋게 매핑을 하고 움직임을 반영해서 보기 좋게 정보를 뿌려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 책은 무조건 된대요. 그러면서 이런 걸 해결하는 방법 1도 안 나옵니다. 아 진짜 그냥 그렇게 된다,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저는 매우 삐딱하게 책을 읽고 있었는데요, 책 후반에 가서 저자가 뒤통수를 제대로 후려쳐줬습니다. 모든 예측과 이야기가 관념적일 수밖에 없던 이유, 결국 모든 것은 우리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어요. 테크놀로지요? 좋죠. 근데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뒷받침되지가 않는다면 무엇이 가능할까요? 실제적이지 않은 것에 더 주목하자.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5000일 후의 세계 리뷰였습니다. 내가 살 날이 10년 남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내가 살 날이 3650일 남았어,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 뭔가 실천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 책 맺은 말을 읽어보시면 더 커다란 동기부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또 다른 책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4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